차렷 정리. 예, 오늘은 부등식의 영역 마지막 파트가 되겠네요. 예, 여러분들 부등식 영역에서의 최대 최소에 대해서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먼저 483번. 네, 483번 가주세요. 483번이요. 여기 x 플러스 y 등장하고요. 마이너스 4. 다음에 2x 마이너스 y 플러스 3 등장합니다. 얘가 0보다 크거나 같다를 만족하는 x제곱 플러스 y제곱의 최소값에 대해서 구하라 이렇게 등장을 하는 거죠. 맞습니까? 이렇게 곡골이 등장을 하면 선생님이 어떻게 했습니까? 경계가 되는 일단은 그래프를 그려서 임의의 점을 대입을 한다라고 했죠. 맞습니까? 예, 그러면 일단은 얘가 경계가 되는 경우 문제를 한번 해드리겠습니다. 얘는 어떻게 되나요? 선생님 x 플러스 y 마이너스 4는 0이고요. 그럼 그래프가 어떻게 나오는 거죠? y는 어떻게 됩니까? 마이너스 x 플러스 4가 됩니다. 맞습니까? 네. 예, 이렇게 연결시킬 수가 있겠고요. 그 다음에 이쪽 거 보겠습니다. 얘는 2x 마이너스 y 플러스 3은 0이고요. 이제 이쪽으로 y는 2x 플러스 3이 등장을 하겠죠. 이렇게 됩니다. 예, 그래프를 한번 그려볼게요. 쌤이 그래프 쭉 그려보면 이 녀석의 그래프는 4 이렇게 되고 4 이렇게 되고 그래프가 이렇게 되죠. 맞아요? 예. 이 녀석의 그래프는 어떻게 됩니까? y좌편이 3이고 그럼 가파르게 여러분 이렇게 가겠네요. 그럼 여러분들이 여기서 구분을 지을 때 이 그래프하고 이 그래프가 이제 경계가 되는 거죠. 이 녀석이랑 이 녀석이랑 경계가 되는 겁니다. 그럼 우리가 제일 만만한 0,0을 한번 넣어보자는 얘기예요. 이 범위가 해당이 되는 안 되는 한번 보자는 얘기입니다. 0, 0 넣어볼게요. 선생님 0 넣고 0 넣고 0 넣고 0 넣고 여기 0 넣으면 어떻게 돼요? 마이너스 4가 되는 거고 여기 0 넣었더니 뭐가 됩니까? 3이니까 이 조건 만족합니까? 아니란 얘기죠. 그럼 뭐가 되겠어요? 이 영역은 아니다. 그럼 영역이 어디에 해당되겠어? 이 영역에 해당이 되겠죠. 맞습니까? 이 영역이 됩니다. 그러면 이것과 경계가 구분되어지는 얘랑 얘랑은 아니란 얘기죠. 그래서 이것과 이웃하지 않는 이 녀석이 해당이 된다는 얘기죠. 그래서 영역을 이렇게 끝이라면 되겠습니다. 라고 봤을 때 이게 끝이 아니죠. 뭘 구하래요? x제곱, y제곱은 최소값을 구하라 이되지 않죠? 그러면 여기서 쌤이 어떻게 한다고 했어요? 쌤이 무조건 제일 중요한 포인트 x제곱, y제곱의 최소값을 구하세요. 그러면 무조건 k로 나라 이거죠. 그쵸? k라는 건 뭘 뜻하는 겁니까? r제곱을 뜻하는 거 아니에요? 맞아요? 네. 다시 한번 k는 뭘 뜻하는데 r제곱 뜻하는 거잖아요. 그죠? 선생님 그러면 이렇게 연결될 수가 있네요. 0,0인 원이 있는데 0,0이 원인데 이 원이 이렇게 될 수도 있고 이렇게 될 수도 있고 점점 커져서 원이 되게 커질 수도 있는데요. 맞죠? 최소가 되는 반지름이 최소가 되는 점은 요게 딱 접할 때겠네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언급을 하는 겁니다. 이해하시겠죠? 다시 한번 이 녀석의 최소값을 구하세요 라고 한다면 이 녀석의 최소값은 K라고 놨을 때 K는 뭘 뜻합니까? R제곱 뜻하는 거죠. 반지름과 연관이 있는 부분이죠. 반지름이 가장 작아야 됩니다 라고 한다면 맞지? 예, 원이 0,0을 중심으로 한 원이 되게 커져서 원이 클 수도 있지만 최대한 작게 간다면 이렇게 될 수 있죠. 얘랑은 꼭 접혀야 되고요. 맞습니까? 예. 그러면 이 녀석의 그래프와 0,0과의 거리가 루트 3이라는 걸 활용을 하는 거예요. 무슨 소리? 다시 한번 연결해 드릴게요. 선생님 0,0이랑요 선생님 얘 2x 마이너스 y 플러스 3은 0이고요. 이 녀석의 거리 d가 쌤 루트 k입니다 라고 쓸 수가 있는 거예요. 맞죠? 네. 맞잖아요. r제곱이 k니까. 선생님 그럼 이거 제곱 쓸 수가 있는 거죠. 이거 형상화 시켜서 외우라고 하겠습니다. 제곱 곱하고 그러니까 여기에서 안 써줘도 되고요. 2의 제곱 플러스 이렇게 등장하고 절대값 줘서 3 이렇게 내면 그럼 k값을 구하라. 그럼 여러분들이 좋아하는 건 어떻습니까? 제곱을 취하게 되면 선생님 얘는 9가 되고요. 선생님 얘는 뭐가 되겠습니까? 제곱값 5k가 되는 거죠. k는 뭐가 되나요? k는 5분의 9가 되는 거죠. 맞습니까? 예, 이렇게 쓸 수가 있는 거죠. 여러분 몇 번 해보시냐면 486번 잠깐 보겠습니다. 486번은
맞습니다. 예, 이렇게 그래프가 줬을 때 예, y-x제곱의 최대 최소값을 구하라 라는 부분이 있죠. 그쵸? 예, 우리가 얘기할 때 이 녀석은 뭡니까? 원의 최대 최소죠. 그죠? 그 다음에 이 녀석은 뭐였습니까? 포물선 형태예요. 아시겠죠? 그러니까 우리가 여기서 나눈 점이 뭐냐면 중요 포인트는 뭐냐면 첫 번째는 직선의 최대 최소였어. 기억나세요? 저번 시간에 들었던 거. 그죠? 그 다음에 두 번째가 뭐였습니까? 원이었고요. 그 다음에 포물선이었고, 그 다음에 여기서 포물선이었고, 그 다음에 일단 맨 마지막 문제로 나오는 게 이제 균수식 개념 나오고, 그 다음에 활용 파트의 분명을 합니다. 이게 임팩트가 있다는 얘기죠. 요런 거. 요렇게 해서 여러분 요것만 좀 잡아주시면 조금 낫죠. 되셨죠? 예, 이렇게 언급할 수 있고요. 선생님, 예로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y-x의 최대 최소값을 얘기해라. 그럼 선생님이 무조건 뭐로 넣으라겠습니까? 그래프 그린 다음에, 그쵸? 그냥 무조건 뭘로 넣으랬어요? 마이너스 x 제곱은 k라고 넣으라겠죠. 이해하시나요? 그럼 여기서 결론을 내겠습니다. y는 어떻게 됩니까? 선생님 x제곱 플러스 k입니다. 라는 얘기죠. 이거 포물선 형태를 띄고 x제곱 비례수가 양수니까 아래로 블록이고요. k가 뭡니까? y절편이라는 얘기죠. 근데 여기서 가장 중요한 얘기가 뭐냐면 선생님 결국은 이 점을 지나든가 이 점을 지나든가 이 점을 지날 때 최대 최소값을 지나요 라고 해주셔도 된다는 얘기죠. 맞아요? 예, 좋습니다. 그러면 이 녀석이 어떻게 되나요? 아래로 블록이죠. 피고차의 개수가 양수니까 아래로 블록이고 그 다음에 y절편이 k다라고 할 때 일단은요 여러분 정답부터 말씀드리면 여기를 이렇게 지날 때 최대값이 되는 거죠. 그렇죠? 그럼 k가 뭐가 돼요? k가 2가 최대가 되는 거지. 이해하시겠습니까? 그 다음에 또 여기를 지나는 경우가 있어요. 이게 끝이 아니야. 중요한 건 이게 끝이 아니다. 왜냐면 선생님 봐봐. 이게 쭉 내려가잖아. 이게 끝이 아니라 결국은 이렇게 해서 이렇게 지나는 경우가 생겨요. 그러면 여기가 포인트가 뭐냐면 2,1을 지나는 포인트가 생긴다는 얘기예요. 그럼 우리가 얘가 답이 된다라고 얘기할 수가 있는 거거든요. 이거 중요하다. 여기를 지나는 경우가 될 수도 있습니다 라는 얘기죠. 그럼 2,1을 지나는 경우가 맞습니다. 얘가 지나는 거고 얘가 지나는 거고 얘가 지나는 거고 상관이 없습니다. 그럼 여기다가 2 집어넣고 여기다 1 집어넣으면 얼마 나와요? 마이너스 3. k가 마이너스 3이죠. 선생님 그럼 얘가 마이너스 3 나오나요? 마이너스 3 나온다는 얘기죠. 그럼 우리가 뭐라고 표현하냐면 이 녀석이 최소가 되는 거고 이 녀석이 뭐가 되는 거야? 최대가 된다라고 얘기할 수가 있는 거죠. 이해하시나요? 이거 괜찮습니다. 이거 이제 예, 다시 한번 정리할게요. 이렇게 영역이 주어지면요 이 꼭지점 3개를 지날 때 최대 최소값을 언급할 수 있다는 얘기죠. 맞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잠깐 카메라 이렇게 띄워볼게요. 여기서는 꼭지점을 얘기할 수는 없잖아요. 그쵸? 그러니까 요거는 이제 여러분들이 이제 그래프를 그리면서 도형을 그려서 예측을 하셔야 맞는 거고 분석을 해야 맞는 거고 이 같은 경우는 꼭지점을 다 넣는데 그래프를 일단은 그리세요. 선생님도 문제에 나와 있는 걸 가지고 그래프를 그린 다음에 이제 최대 최소로 먼저 들어가는 거거든요. 이해하셨죠? 예, 그렇게 하시고 488번 문제 488번 문제를 넘어가서 이쪽에서 볼까요? 488번 문제 가볼게요.
금요일날 방학하죠. 금요일날. 예. 금요일날 방학하는데 자율학습 없죠. 예. 3시에 끝나나요? 네. 야, 근데 금요일 뭐 하나 이제? 나 똑같이 왜? 금요일부터 뭐 할까? 일주일간 방학인가요? 일주일도 안 됐어. 다음 일주일도 안 됐어. 일주일도 안 돼요? 근데 다음 주 금요일에 나와요. 예? 다음 주 금요일에 나와요. 금요일에 계약하잖아요. 나올게요 이제. 아, 네. 그걸로 정규 수업이었어. 예? 그럼요. 금요일에 정규수업 있다니. 예, 보겠습니다. 이건 굉장히 어려운데 여러분 여기 분수식이라고 얘기하거든요. 분수식의 최대체도 조금 어렵습니다. 분수식의 최대체도 이거 잠깐 볼게요. 분수식의 최대체수 이렇게 언급을 하는데요. 쌤 잠깐 보자. 첫 번째 쌤 무슨 얘기냐? 분수식이 주어지잖아요. 그쵸? 그럼 2-y를 이렇게 놓고 그 다음에 x-3을 뭐로 넣는다고 했습니까? k로 넣는다고 했죠. 그죠? 그 다음에 뭐라고 했죠? 2-y는 이렇게 놓고 k 이렇게 놓고 x-3 이렇게 하는 겁니다. 맞죠? 맞나요? 그럼 이 녀석을 어떻게 쓸 수 있습니까? 선생님이 y-2 적고요. 그 다음에 마이너스 k x-3이라고 할 수 있는데 이거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한번 해드리면 이 녀석은 k 값에 관계없이 무조건 3,2를 지나요 라고 할 수 있고 기울기가 선생님 기울기가 마이너스 k예요 라고 할 수 있는데 기울기가 왔다 갔다 한다는 얘기죠. 이해 가시나요? 예, 그럼 그 중에 가장 작은 놈이랑 가장 큰 놈을 우리가 구하자라는 얘기입니다. 아셨죠? 그러면 우리 일단 3,2부터 일단 우리가 구분을 적어볼게요. 3,2는 얘가 이 정도 될 거고 3,2는 이 정도 되겠네. 그치? 3,2입니다. 선생님 이거죠. 그러면은 직선이 이런 직선이 하나 등장하고 이런 직선이 하나 등장하고 이 영역을 포함을 시켜야 되니까요. 얘가 여기서 왔다 갔다 하면 되겠네. 그치? 맞습니까? 그럼 우리가 상식적으로 이 직선 3,2를 지나면서 여기를 지날 때의 직선과 3,1을 지날 때 여기를 지날 때의 직선에 대한 기울기만 얘기하시면 됩니다. 아셨나요? 에이 아까 얘기했잖아요. 선생님이 이럴 경우는 대부분 꼭지점 요거 세 개를 지날 때 최대체수를 얘기할 수가 있는데 이거는 의미가 없잖아요. 그죠? 그러면 이 녀석이 얼마가 됐습니까? 얘가 1,3이 되고요. 이 녀석이 얼마나 1,0이 되는 거죠. 세 개죠. 여기가 1인분이 되겠습니다. 맞습니까? 그럼 여기 다시 쓰면 선생님 그렇게 되는 건가 해서 마무리라면 적으면 선생님 1,3이랑 3,2 지날 때와 그 다음에 1,0과 그 다음에 3,2 지날 때의 기울기를 따져주시면 되는데요. 이 녀석은 마이너스 k는 기울기를 뜻하는 거고 x의 증가량분에 y의 증가량 마이너스 1 되는 거죠. 그렇죠? 그 다음에 요거는 선생님 얘는요. 이 녀석은 x의 증가량분에 y의 증가량 2 이렇게 되는 거죠. 마이너스 k가 붙었잖아요. 그죠? 그럼 k는 뭐가 되겠습니까? 2분의 1 또는 마이너스 1이 등장을 하는 겁니다. 알겠죠? 그럼 이 녀석이 뭐가 되는 거야? 얘가 최소가 되는 거야. 마이너스 1이 뭐가 된다? 최소가 되는 거고 2분의 1이 뭐가 됩니까? 최대가 되는 경우입니다. 아셨어요? 예. 마이너스 1이 최소가 되는 경우 2분의 1이 최대가 되는 경우죠. 이렇게 언급할 수가 있습니다. 아셨나요? 예, 보겠습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 문제, 여러분 활용 문제 한 문제 해드릴게요. 여러분 490번 들어가겠습니다. 490번. 490번 문제 풀고 끝낼게요. 일기 좀 해주세요. 책에 이렇게 등장을 합니다. 뭐라고 책에 나와있냐면 A공장에서 하루에 만들 수 있는 P제품을 하루에 쓰는 게 2개고 Q제품을 하루에 만들 수 있는 게 3개인데 이익은 7만원이 된다는 얘기죠. P공장에서 하루에 3개 만들 수 있고 Q제품을 6개 만들 수 있는데
이익은 12만 원 정도 번다는 얘기죠. 맞습니까? 그러면 이걸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되냐? 최대 이익을 구하라 이렇게 등장하는데 여러분 이렇게 가시면 돼요. 보십시다. 얘가 하루에 얼마를 벌어? 하루에 얼마 이익을 얻습니까? 7만 원이죠. 이틀은 3일은 그 다음에 X일 지나면 이렇게 되는 거예요. 7X 버는 거 알겠죠? 대신에 두 개 생산했던 게 2X개 생산하고 3개 생산했던 게 2X개 생산, 3X개 생산을 해야 맞는 거지. 그치? 왜? 하루에는 2개, 그 다음 날에는 4개, 그 다음 날에는 6개 이렇게 하는 것처럼 맞습니까? 얘도 마찬가지야. 하루에 12만원 벌어. 그 다음 내일은 24만원. 그 다음에 36, 그 다음 48만원 벌잖아. 그치? 그럼 Y, 이런 Y 곱하기 해주면 되겠지? 봐봐! 하루에 3개 만들잖아! 예. 그러면 이틀로는 6개, 3일은 9개지. Y일은 3Y게 만드는 거야. 이거는 6Y게 만드는 거야. 알겠지? 근데 미락식 만들 수가 없어. 무슨 말이냐? 문제에 나와 있잖아. 첫 번째. A 공장에서 2X개 만들고 3Y게 만들지만 P 제품은 몇 개 이하? 150개야. PQ는. 이해합니까? PQ는 150g 이하입니다. 이렇게 써있어요. 이해하시죠? 하나 더 있어. 자, 뚝 떨어집니다. 3X개 만들고 Q 제품은 3X개 만들고 6Y게 만들지만 몇 킬로 이하라고 돼 있어요? 270 킬로 이하라고 할 때 7X 플러스 12Y의 최대값을 구하세요. 이 뜻입니다. 이 뜻입니다. 아시죠? 문제인 듯. 이 식을 내는 게 좀 어렵긴 해요. 이 식을 내는 게 어렵긴 한데 이거 좀 지워볼게요. 되셨죠? 예, 갑니다. 그러면 선생님 경계를 한번 그려볼게요 라는 거죠. 그죠? 얘를 이렇게 기억이라고 놓고 얘를 기억이라고 봅니다. 기억에서 그죠? 2x 플러스 3y는 2x 플러스 3y는 150 등장하고요. y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마이너스 3분의 2x 그 다음에 플러스 50이 되는 거죠. 맞습니까? 이렇게 그래프 하나 등장하고요. 그 다음에 또 어떻게 3x 플러스 6y는 얼마가 되겠어요? 270이 되겠죠. 또 y는 어떻게 됐습니까? 마이너스 2분의 1x 플러스 270 6, 4, 24, 6, 45가 되겠죠. 이렇게 그래프 하나 나오고 그 다음에 이렇게 그래프 하나 나오고 그죠? 예, 그럼 이 녀석 그래프를 그려드리면 그래프를 그려드리면 대충 그려도 상관은 없거든요. 무슨 얘기냐? 얘를 보겠습니다. 얘는 50이죠? 50이다. 이렇게 안 되니까 조금 높겠죠? 이렇게 되겠죠? 얘는 45입니다. 걸렸겠죠?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나타나는 영역이 여기에 해당이 됩니다. 나타나는 영역이 여기에 해당이 됩니다. 왜요, 선생님? 이거 보시면 되겠죠? 이 녀석이 y가 작게 되는 거고 얘가 이렇게 되는 거니까 얘가 이렇게 되는 거니까 맞아요. 이렇게 되는 거 맞죠? 예. 그런데 이제 우리가 여기서 얘기하는 x 플러스 12y의 최대값을 구하세요 라고 한다면 7x 플러스 12y는 일단 k로 놓습니다. 그죠? 그 다음에 그러니까 y는 지금 또 마이너스 넘어가서 마이너스 12분의 7x 선생님 플러스 12분의 k로 이렇게 계산을 하시는 거잖아요. 맞죠?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언급을 하는 거죠. 그런데 여기서 이제 볼 부분이 뭐냐? 선생님이 얘기했듯이 선생님 여기를 지나던가 아니면 여기를 지나던가 아니면 여기를 지나던가 여기를 지날 때 최대 최소가 나오는 거죠. 맞아요. 이렇게 지날 때 최대 최소가 나옵니다. 그런데 이제 그래프를 한번 확인을 한번 해보면 무슨 얘기냐? 이 녀석의 기울기는 얼마냐?
얘의 기울기는 얼마예요? 얘의 기울기는 마이너스 3분의 2가 되는 건데 12로 놓으면 여기다 4 곱하고 4 곱하면 어떻게 됩니까? 마이너스 12분의 8이 됩니다. 이 녀석의 기울기는 일단 지금 놀라고 하는 거야. 이 녀석의 기울기는 여기다 12 분모를 12로 만들어 6 곱하면 되죠. 마이너스 12분의 6이 되는 거죠. 그럼 마이너스 12분의 7은 기울어진 정도를 뭐 그래프를 그리려고 분모를 똑같이 하는 거예요. 12분의 8, 12분의 12, 12분의 7은 중간에 낄 거 아니야. 그러면 이거의 그래프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여기 중간에 딱 낀다라고 보시면 되는 거예요. 이렇게 쭉 낀다는 얘기죠. 그러면 이거의 기울기 상태에서 이렇게 해서 왔다 갔다 하면 최대 최소를 얘기하는데 누가 뭐라 그래도 여기 지날 때가 최대 최소겠지. 이해하시겠습니까? 그러면 이 녀석은 뭐 두 직선의 연립관계로 보시면 되는 거죠. 두 직선을 연립하면 되잖아요. 그렇죠? 두 직선을 연립하면 이 점을 얘기할 수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선생님 연립 한번 해볼게요. 기억에다가 2를 곱한 다음에 니은을 빼주세요. 기억에다 2 곱해서 니은 빼주면 어떻게 해요? 얼마? 대략 좀 해주세요. 기억에다 2 곱해서 니은 빼면? X가 되겠죠. 기억에다 2 곱해서 니은 빼면 많이 없어지지. 기억에다 2 곱해서 니은 빼면 30이 되는 거야. X 30이고 Y는 여기다 30 집어넣으면 X에다 30이 60이죠. 60 이쪽으로 이항 얼마나 있어? 마이너스 60이니까 얼마나? 90이 돼. 90. 90이면 Y는 얼마? 30 되는 겁니다. 선생님 똑같네요. X 30도 있고 Y 30도 있는 거죠. 그럼 얘가 30, 30이에요. 맞아요? 그럼 여러분 30, 30 집어넣습니다. 여기다 집어넣어도 되고 여기다 집어넣으면 상관없는데 여기다 30 집어넣으면 얼마? 210이고 여기다 30 집어넣으면 얼마? 360이고 그럼 합이 얼마 나와? 570이라는 얘기. 570만 원이라는 얘기. 뭐가? 최대값이 570만 원이라는 얘기. 이해하시겠나요? 이렇게 문제를 푸시는 겁니다. 그런데 조금 똑똑한 친구는 선생님 그냥 막바로 이런 경우도 그냥 막바로 기억에다 2 곱해서 니은이랑 더하면 어떻게 돼요? 선생님 이렇게 되는 경우 있어요. 막바로 기억에다 2 곱해서 니은이랑 2 곱하면 어떻게 됩니까? 이렇게 똑똑한 친구도 있었어요. 선생님 기억에다 2 곱해서 니은 더하면 돼. 기억에다 2 곱해서 니은 더하면 얼마야? 연차 해봐. 기억에다 2 곱해서 니은 더하면 7x. 기억에다 2 곱해서 니은 더하면 12y. 기억에다 2 곱해서 니은 더하면 570. 선생님 그냥 이게 다이렉트로 가도요? 당연하죠. 근데 이렇게 딱 떨어지는 식이 있으면 좋은데 그렇지 않은 경우는 이렇게 보면 안 되지만 얘를 그냥 다이렉트로 선생님 그냥 다이렉트로 생각하세요. 다이렉트. 근데 다이렉트도 와도 되나요? 라고 하는 경우인데 그래도 되긴 되는데요. 이렇게 우연찮게 딱 맞아 떨어지는 경우는 드물다라고 보셔야 되는 거죠. 부등식 파트 정리하겠습니다. 여기 정리가 되어 있는 방금 활용 파트 설명을 해드렸고요. 그렇죠? 그 다음에 분수식, 처음에 얘기했던 분수식 여기 들어오죠. 이 녀석의, 카메라 잘 볼까요? 이 녀석의 최대 값을 구하세요. 이 녀석을 K로 놓고 계산했을 때 직선인데 이걸 어떻게 해석하냐? K 값의 관계없이 뭐를 지난다? 4,1을 지나요, 선생님. 그래, 알았어. 4,1을 지나는데 이 영역과 이 영역에 이 세 개의 점을 지날 때 우린 최대 최소를 얘기할 수가 있습니다. 라는 얘기죠. 그러면 여기서 4,1 무조건 지나야 되니까 여기 지날 때랑 여기는 상관없겠지. 여기 지날 때랑 최대 최소를 얘기하면 여기 지날 때랑 상관없고 여기 지날 때 최대 최소를 얘기할 수가 있는 거죠. 맞아요? 네, 이렇게 될 수 있는 거죠. 그렇군요, 선생님. 그래서 K값에 관계없이 4,1을 지납니다. 그러면 이 녀석 지날 때 기울기하고 이 녀석 지날 때 기울기를 생각해서 K값을 얘기를 해준 거고요. 아시죠? 아까 원 있었죠. 원 이렇게 점점 커지면서 최대 최소 구하는 거라. 그 다음에 저쪽에서 이쪽에서 아까 지웠는데 포물선 아까 있었잖아요. 포물선이 점점 커지면서 마찬가지 그 영역의 포인트를 얘기를 해주죠.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활용 파트 있죠. 마지막으로 이 활용일 때 결국은 중요한 건 뭐를 x로 넣는 건 중요한데 대부분 얘가 x가 되고 얘가 y가 돼. A 공장에서 x개만큼 만들고 x개만큼 만들면 x 곱하기 7만원의 이익을 얻는다. 이것도 y개만큼 만들고 y개 만들면 y 곱하기 12만원의 이익을 얻는다라고 보시는 거고. 그렇죠? 네. 맞습니까? 예, 그렇게 해서 활용 같은 문제 푼데 이렇게 해서 기억 니은이랑 쪼이 나는 이 점을 지날 때가 최대가 되고 얘를 지날 때가 최소가 되지 않겠냐 해서
이 4개의 점을 다 집어넣는 경우도 있어요. 하지만 대략적으로 이 그래프의 어떤 분석을 해야 되지 않겠냐. 그래프를 기하 파트에서는 꼭 얘기를 해야 된다는 얘기죠. 알겠습니까? 예. 오늘 부등식의 영역으로 끝으로 예, 고용의 방정식 파트는 끝납니다. 아시죠? 그동안 고생 많이 했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십시다. 차렷 정례.